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세안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볼 적에 제가 늘 그 배경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도대체 한국 사람들과 아세안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호감도라든지 일종의 신뢰도 같은 거, 이런 게 심리적으로 어떤가, 사회 분위기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즉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선호라든지 인식의 수준은 결국에는 양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교류와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것이 결국 바탕이 돼서 뭐 양국 관계라든지 양지역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렇게 한국과 동남아시아와의 상호 인식에 관한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표본 조사, 그런 서베이라든지 또는 인터뷰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늘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해온 이런 인식조사를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국 동남아 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그 한국 동남아 연구소의 지원도 결국 한 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의 외교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로 다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동남아 10개 나라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서베이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 방식의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한국 동남아 연구소의 이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7년 뒤에 왔었는데요. 2017년도에 한 아세안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안에 있는 한국 청년들과 또 주한 아세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양자 간의 상호 인식 수준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 아세안 센터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한 아세안 센터에서 다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작년도에 또 바로 한아세안 청년 간의 상호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상호인식 조사의 이제 두 번째 판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 간 상호인식 조사의 2021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리서치사라고 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또 도움도 받고 해서요.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동남아시아 현지 아세안 청년들, 그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현지 아세안 청년들 9개국에 미얀마 제외하고 9개국 각국 200명의 국가별, 성별, 또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다가 각각 200명씩 뽑아서 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가 한국 청년들을 또 1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 519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2021년 8월 달에 그때 한 달, 두 달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해낸 거거든요. 이 자료는요, 이제 2022년 2월 달에 한 아세안 센터가 또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됐고요. 다 좋은 자료로서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픽도 지금 만들고 해서 아주 훌륭한 자료로서도 나올 텐데요. 자, 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서부터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의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자료는 결국 한 아세안 센터가 2월 달에 발간하는 자료 속에 다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그 중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추출해서 오늘서부터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인식 제1편으로
양쪽에 서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가, 즉 이미지와 호감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걸 정리한 표들을 또는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017년도에 했었던 그 조사에서는요, 동남아 청년들에게, 아세안 청년들에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또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를 물어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다가 정리가 되는데, 글자가 크게 표시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빈도수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의 범위는요, 만 19세부터 34세 그 사이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대로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아세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물었더니 그때는 더위 제일 크게 나타나죠. 동남아시아는 덥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보이시죠? 개발도상국.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는 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소위 발전도상국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다. 또 하나가 휴양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많이 지적을 했죠. 이건 역시 뭐 관광지라는 개념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이게 동남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청년들의 많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외국인 노동자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아무래도 가까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동남아, 아세안 하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다든지 또는 좀 순박하다든지 뭐 이런 좀 약간 여유롭다든지 뭐 이런 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다든지 이러한 대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작년 2021년도에 4년마다 다시 조사를 한 거기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아세안 사람들에 대해서 연상이 되는 이미지는 뭘까? 맨 옆에 있는 한국 청년 그 1000명의 그 샘플에서 나온 그 빈도수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요. 역시 검은 피부.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가 보이시죠? 이걸 주관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좀 작다, 키가 작다, 또는 좀 친절하다, 또 피부 색깔이 약간 어둡다, 가무잡잡하다, 이러한 지난번 조사와도 유사한 이미지가,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 별도로 아세안 청년들한테, 즉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들과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에게 각각 물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아주 크게 표시되는 것이 예쁘다라는 게 보이시죠? 예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에 비해서 예쁘다?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럽다라는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흰 피부에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실하다, 또 친근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동남아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동남아 청년들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동남아 청년들이건 유사하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좀 부러워하는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예전 조사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팝이라고 하는 거, POP, 팝 보이시죠? 이건 결국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소위 한류, K-팝의 영향력이 그대로 여기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17년도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닌데 21년 조사에서는 K-팝의 영향력, 그거에 의한 한국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간에 어떤 호감도가 있을까라는 거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이것은 이제 동남아 청년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청년들이 대동남아에 갖고 있는 그러한 호감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정리를 해보면 아세안 청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요, 한국 청년이 아세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에 비해서 약 2배나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요, 결국 서로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관찰이 되는데요. 아세안 청년의 73.5%에서 76.9%가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예, 거의 80%에 가까운 비율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 좋게 보는 호감도를 보인 데 반해서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났어요. 아세안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낸 한국 청년들은 어느 정도냐? 41.6%에 그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좀 비호감입니다. 예, 좋지 않게 보는 비호감도는요,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게 2.0, 7.9, 조금 비호감도다. 이걸 합치면은 결국 비호감도인데 10%에 근접을 합니다. 이거는 동남아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보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한국 청년들이 오히려 아세안 청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 내지는 또 호감이 좀 적은 정도가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높은 관심은 역시나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또는 K-팝에 대한 인기는 역시 그대로 또 한국에 대한 음식 또는 한국의 제품들, 한국인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또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과거에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호감도, 대한국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던 반면에 2021년도 조사에서는 이 문화적인 요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 특히나 뭐 BTS라든지 한국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 영향이 최근에 이런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이 최근에는 굉장히 급격히 동남아 청년들에게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아세안 나라별로는 도대체 인도네시아서부터 베트남까지 어떤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걸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요. 국가별 차이에 있어서는 결국 가장 어떤 한국에 대해서 양적 청년이 다 한국 청년이건 아세안 청년이건 간에 상대방의 음식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에 대한 경험을 일단은 직접 경험해 보거나 또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또는 여행을 했다거나 또는 뭐 문화예술 같은 데 접촉을 했다거나 경험을 한 것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01년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는요, 한국의 콘텐츠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경제발전 수준을 보는 그러한 인식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또 이것이 제가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이러한 것들 많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좀 그래도 앞서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이 제품 구입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제발전 수준을 높이 보는 그러한 인식 수준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베트남은 무려 한국에 대한 호감도죠. 이것이 92%, 태국은 86%,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83%, 싱가포르이 81.5%, 그래서 거의 다 80% 이상 수준의 아주 높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입니다.를 보인 반면에 눈에 띄는 좀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인데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49%에 그쳤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36.5% 그래서 동남아 나라 중에 가장 낮은 대한국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서 보통이다,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수준이 오히려 더 과반이 넘는 그러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글쎄요.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 수준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비호감도죠, 역으로. 이거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것이 혹시 대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또 깎아 먹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추측은 해 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호감도가 낮게 나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제가 확실히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나 내년 해서 직접 이것은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가서 그룹 미팅을 하거나 또는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질적인 상담 방법을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여튼 배경이라고 그럴까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에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인식과 호감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획득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양쪽 청년들에게 다 물어봤거든요. 자, 물어봤더니 2017년 조사와 유사하게 오히려 더 그 비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것인데요. 예, 한국에 관련된 정보나 콘텐츠를 접촉한 경로가 어디입니까? 한국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관해서 얻게 된 정보나 콘텐츠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층 모두 아세안이건 한국 청년이건 모두 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기반한 플랫폼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한 50%, 60% 이상이 소위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SNS 있지 않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거의 다 유사하게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정보를 얻었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또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신문 잡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대는 청년들입니다. 19세부터 34세에 있는 가장 활발하게 소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고 최근의 흐름수를 가장 더 민감하게 보는 이러한 청년들 층이 바로 SNS, 인터넷에 기반한 플랫폼에 거의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다 동남아의 뭐 9개 나라가 됐건 한국이 됐건 다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가장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SNS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스마트폰 세대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또한 보다 더 좋은 정보가 가짜뉴스가 아닌 보다 더 좋고 또 세련되고 정리 잘 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이 SNS를 통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것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것이 결국 상대방에 미치는 이미지나 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제가 한국과 동남아시아 양자 간의 어떤 인식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 아세안 센터가 주관을 하고 제가 자문을 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 간의, 한국과 아세안 간의 상호 인식 조사의 결과를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또 서로에 대한 호감도의 수준, 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가 표를 통해서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별도의 이 한아세안 청년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